네,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아이 키우기 이임숙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가 아니구나. 2주 동안이군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 감기, 요즘 주변에 감기 많이 걸리시던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약속 잘 지키는 아이로 키우는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동안 아이가 약속 잘 지켰나요? 혹은 또 우리 부모님들, 엄마들은 약속 잘 지키셨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약속에 대해서 혹시 빠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잠깐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약속은 어려운 걸 약속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력해서 꼭 약속을 지켜 이런 것보다 아이가 오늘 아주 좀 쉽고 간단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와서 손 씻기를 좀 잘 까먹으면 그 정도는 아이들이 약속하면 거뜬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약속부터 시작해서 많이 약속을 지키게 되면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약속이 혹시 깨졌던 적은 없으세요? 약속이 깨져서 혹은 누군가 깨뜨리잖아요, 약속은. 그래서 약속이 깨질 경우 내가 깰 때도 있고 상대방이 깰 때도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나 스스로는 미리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그리고 친구가 약속을 먼저 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어. 맞아. 너한테 그런 사정이 생겼구나. 이렇게 아이들도 친구를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협력이에요. 그림책으로 협력 잘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이랑 협력하신 거 있으세요? 아침에? 네, 협동하신 거. 그러니까 협력이랑 협동을 얘기를 하면 뭔가 이제 좀 거창한 걸 같이 힘을 합친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같이 힘을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협력을 잘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은 협력하지 않고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먹는 음식, 입고 있는 옷, 모든 게 모든 사람들이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아이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림책으로 어떻게 협력하면서 키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을 바로 들어가 네, 볼까요? 첫 번째 책 바로 들어갈까요? 네. 으뜸 헤엄이에요. 이 책 근데 사실은 모르시는 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PD님들은 모르셨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사실은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레오 리온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 으뜸 헤엄이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감탄을 느끼는 그림책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우리 아이를 어릴 때 읽어주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즐거워했던 책이에요. 자, 우선 표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 표지를 보면 이제 무슨 어떤 질문이나 어떤 대화거리가 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자, 친구가 누가 보이니? 그랬더니 까만 물고기와 빨간 물고기들을 보아요. 자, 그러면은 까만 물고기는 빨간 물고기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최근에 어떤 6살 아이가 말했어요. 까만 물고기가 빨간 물고기한테 같이 놀자고 그럴 거래요. 그래? 그러면은 빨간 물고기들은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싫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표지 그림에서 떠올리는 시나리오는 친구랑 놀고 싶어서 같이 놀자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질문에 그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걱정거리를 갖고 있구나, 혹은 어떤 걸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걸 좀 감지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싫어라고 말했던 그 아이한테 빨간 물고기들이 왜 싫을까? 그랬더니 네. 나랑 달라서, 새까매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도 그 사회적인 영향이 이제 아이들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이 그림책을 통해서 그런 생각도 한번 좀 달라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으뜸 헤엄이에요. 조금 볼게요. 자, 까만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에서요. 세상에. 친구들하고 자기가 다르게 까만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굉장히 헤엄을 빨리 쳐요. 그래서 이름이 으뜸 헤엄이가 되었고요. 어느 날 커다란 다랑어가 나타나서 친구들을 모두 잡아먹어요. 근데 헤엄을 빨리 치는 으뜸 헤엄이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혼자 살아남은 으뜸 헤엄이는 이제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잃은 슬픔은 조금씩 진정되면서 이제 전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면서 구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아주 커다랗고 화려한 해파리도 보게 되고요. 커다란 바다 가재도 보게 되고요. 예, 또 알록달록한 다양한 물고기들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물풀숲도 지나게 되고 처음과 끝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길다란 뱀장어도 만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말미잘도 만나게 되네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또 빨간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으뜸 헤엄이는 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함께 헤엄치면서 놀고 구경도 다니자. 자, 그동안 자기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모든 걸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제안했는데 빨간 물고기는 안 돼, 큰 물고기들에게 몽땅 잡아먹힐 거야 라고 걱정을 해요. 어떡하나요? 까만 물고기, 으뜸 헤엄이는 세상 구경을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다니고 싶은데 커다란 물고기에게 잡아먹힐 걸 걱정하는 빨간 친구들은 꼼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으뜸 헤엄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약간 이렇게 신용도 좀 내서요. 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막 이렇게 신용하면서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뭔가 생각해냈어요. 야, 좋은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바닷속에서 제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헤엄치는 거야. 네, 정말 생각하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네요. 자, 으뜸 헤엄이는 빨간 물고기들에게 서로 가까이 붙어 자기 자리에서 헤엄을 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헤엄을 치면서 서서히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빨간 물고기들이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루면서 헤엄칠 수 있게 되자 으뜸 헤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눈이 될게. 자, 그래서 이렇게 까만 물고기가 으뜸 헤엄이가 커다란 물고기의 눈이 되면서 정말로 커다란 물고기 형체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이 커다란 물고기들은 세상 구경을 나섰어요. 네. 커다란 정말로 큰 물고기들이 이 으뜸 헤엄이가 만든 친구들과 함께 만든 물고기를 보면서 슬슬 도망가는 게 보이죠. 아,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사실인 거 아시죠? 네, 우리 왜 그런 거 상어 같은 이 상어를 바닷속에서 만나게 되면은 끈 같은 걸 묶어서 상어보다 더 큰 물고기인 것처럼 보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이론들이 다 적용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네, 어떠세요? 자, 근데요, 이 책으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어떤 아이가 이 장면에서 딱 이렇게 말해요. 근데 까만 물고기가 두 마리라서 서로 싸우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고 싶으세요? 반대편 눈? 네? 눈이 두 개니까. 아, 반대쪽 눈. 네. 맞아요. 그 아이디어도 됐고요. 제가 네. 그 질문을 한 아이한테 똑같이, 저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물어주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 마리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둘이 합쳐서 눈을 더 크게 만들면 상어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라고 자기가 자문자답.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자기가 물었잖아요. 아, 엄마나 선생님들한테 꼭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냥 자기 질문을 던졌고 혼자 또 생각해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PD님은 이게 왜 재밌으셨어요? 일단은 그 검은 물고기가 네. 그 빨간 물고기들이랑 네. 어울리는 장면들도 좀 인상 깊었고요. 그렇죠. 네, 네, 뭔가 같이 서로 다른데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혼자서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힘을 합치니까 정말로 아주 커다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협력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림체도 너무 멋있었어요. 아, 되게, 그렇죠. 네. 네. 이 책을 읽으셨으면 사실은 아이들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 책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사실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굉장히 어머님들이 그 블로그에 다양한 활동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저도 이 책 옛날에 처음 봤을 때 딱 했던 게 뭐죠? 이게 파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을. 도장에다가. 아니, 도장이 아니라 지우개에다. 지우개가 제일 좋아요. 막 당근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해보니까 지우개 좀 커다랗고 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라가지고 단면에다가 요 까만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 보고 직접 그리라고 해서 그냥 아주 간단한 조각도로 금세 팔 수 있거든요. 그걸 팔서 스탬프로 찍기 놀이를 해요. 그래서 네, 한 두세 개 만들어서 빨간 물고기를 막 찍다가 그 다음에 까만 물고기로 마지막에 눈을 딱 활용 점정 해주는 그 놀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즐거운 그럴 수도 놀이예요. 있겠네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제 그림책으로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걸 좀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냥 흰 종이에요. 흰 종이. 흰 종이? 자, 흰 종이를 가지고 뭐 집에서 그냥 잡지나 신문지 이렇게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이 바닥에 놓인 이 흰 종이를 엄마 손가락 하나, 아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협력이 필요한 거죠. 네. 나의 두 손으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엄마 손과 아이 손이 만났어요. 아이 손이라 할게요. 서로 힘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엄마는 막 마음이 크니까 애를 막 밀어. 애는 또 힘이 없으니까 막 도망가면서 종이를 못 찍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자, 둘이 똑같이 힘을 맞춰서 자,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장난, 이런 놀이죠, 놀이. 이런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아, 이게 협력이구나. 그래서 요걸 들어서 예, 저쪽에다가 옮겨 놓는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단순하지만 예, 아, 우리가 서로 왜 호흡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호흡을 맞추고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춰서 협력이란 이런 거야. 서로 마음을 맞추는 거야. 이런 걸 아이들이 좀 경험하시게 하면 좋겠고요. 이 종이 한 장으로 노는 놀이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그 엄마하고 아이의 친밀감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은요. 네. 이 종이를 엄마랑 그 아이랑 같이 껴안아서 옮기기를 하거나 아니면 뺨에 대고 서로 이렇게 뺨에 대고 옮기기 이런 걸로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놀이가 되니까 그런 놀이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예, 재밌게 잘 놀고 있다라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같이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성희님도 데칼코마니 같은 거 어떨까 싶어요. 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정은님도 도장놀이 좋은 아이디어네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 지우개로 만드실 때요, 그 네. 스탬프에 찍다 보니까 지우개가 너무 짧으면 손에 온통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우개를 길게 해서 하면은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임성희님께서도 간편하고 의미 있는 놀이네요. 오늘 해볼게요라고 아, 하셨어요. 정말요? 종이를 네. 가지고 한번 해보신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시길 네. 바랍니다. 아, 여기 임성희님이 빨간 네. 물고기들이 수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셨는데요. 네. 찍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완성하거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그렇죠. 되고요. 가능하면 커다란 전지 있잖아요. 큰 종이에다 해보길 권해요. 훨씬 더 재미있답니다. 네. 되게 또 멋있는 또 그림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다ум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짜자잔.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이 책도 나온 지가 거의 20년이 됐어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20년이 된 책이요? 네, 20년이 된 책이에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 책 읽어주면서 예, 명절 되면 만두같이 만들면서 막 따라 해보려고 했던 놀이거든요. 네. 자, 손이 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을 잘 몰라서요. 아이들은 이제 그림을 딱 봐요. 근데 할머니의 체격에 비해서 손이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어볼까요? 손이 이게 손이 왜 큰 거야?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손 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자,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손이 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책 뒷면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할머니는 무슨 손이 그리 클까요? 네. 바로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의 손이 크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손 크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손 크신 분이 뭐 친구나 뭐 선배나 혹은 친척들 중에 계시면 손 크신 분을 만났을 때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그 손 크신 분들은 항상 뭔가를 잘 나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희 엄마도 좀 손이 크신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면 정말 손 크게 이렇게 많이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바쁘다 보니 그걸 못해서 마음 한켠이 늘 좀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좀 나고 있어요. 네, 자, 숲속 동물들과 설날을 맞아 벌이는 만두잔치, 즐겁고 푸짐한 잔치에 놀러들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손큰 할머니가 얼마나 손이 크시냐면요. 만두 피를 만드시잖아요. 만두 밀가루 반죽하시잖아요. 이 반죽이 흘러 저쪽 언덕 위에 있는 소나무 숲까지 다다를 정도로 만두를 만드세요. 속은 또 어마무지하게 많이 만드시겠죠. 그래서 동물들이 모두 와서 같이 만두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2월달이 또 설날이 있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만두 만드세요? 네, 저도 10년 전까지는 만들었어요. 네, 정말 조금 더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손큰 할머니처럼 만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아이들하고 이 할머니의 손 큰 마음처럼 우리 아이들도 손 크게 누군가에게 나누고 협력하는,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이 정말 협력의 과정이잖아요. 이거 한번 비슷하게 한번 흉내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댓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만두 만든다라는 게 요즘 엄마들한테 부담스러우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마음을 배운다라는 거가 이 책을 통해서 왜 20년 동안 내내 굉장히 좋은 책이 되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되었나를 보면요. 이 마음을 나눈다라는 게 누구에게나 굉장히 따뜻하고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나누기 이전 과정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약간 주도적으로 나서고 또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협력이나 나눔 이런 걸 가르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굳이 가르친다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책의 배경이 설날이었는데 네. 설날 즈음에 해서 네.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네, 되게 그림체가 이쁘더라고요. 네, 20년 전인데 되게 세련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럼요. 네. 네. 이혁배 선생님의 그림인데 이 선생님의 그림이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현재적이어서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아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책으로 오늘 좀 빨리 네, 넘어가 볼까요? 빨리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자, 옛날 이야기 책입니다. 자, 갑돌이와 용감한 여섯 친구 이야기예요. 갑돌이와 여섯 친구 이야기예요.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이야기의 구조는 정말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착한 사람은 이기고요. 서로 힘을 합치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요. 나쁜 사람은 물리치고요. 이런 구조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즐거워하는 책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갑돌이가 말을 타고 또각또각 가는데 풍뎅이가 붕붕붕 날아와 말했어요. 아저씨, 나도 같이 타고 싶어요. 자, 지금 풍뎅이가 갑돌이 아저씨한테 뭘 한 건가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도움을 요청하기를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움 요청하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들어진 아이 혹은 좀 위기를 겪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시작이 될 때 주변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좋은 대사가 나올 때는요. 같이 따라 읽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갑돌이 할게, 너가 풍뎅이 해봐. 그래서 풍뎅이의 대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나도 같이 타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게 하면 그 말이 연습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갑돌이가 말했어요. 그래, 좋아. 내 말에 타려무나. 그래서 풍덩이가 말 등에 올라탔어요. 풍뎅이가. 자, 그 다음 또, 갑돌이와 풍뎅이가 말을 타고 가는데, 알밤이 떼굴떼굴 달려와 말했어요. 아저씨, 나도 데려가 줘요. 네. 알밤도 뭐라고 했어요? 나도 데려가 줘요. 라고 또 도움을 요청했고요. 갑돌이는 아주 기분 좋게, 그래, 좋아. 내 말에 타라. 알밤도 말등에 올라탔습니다. 네, 말은 별로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왜 사실은 이 글 작가님께서 왜 말을 하는 존재는 갑돌이와 여섯 친구 안에 넣어주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말을? 그러게. 네. 그래서 어쩌면 네. 저는 혼자 상상해 본 거가 네. 갑돌이와 여섯 친구가 모두 올라탄 말이라는 존재가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굳이 좋다 나쁘다를 거절하고 이게 뭐 거절하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난 땅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 안에서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장 기본 조건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도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다음 갑돌이와 풍뎅이 알밤 자라도 올라탔어요. 어느새 제가 빼먹었네요. 예, 자라도 엉금엉금 기어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나도 같이 가요. 그랬더니 예 그래 좋아 너도 같이 가자 하고서는 또 말등에 올라타요. 이렇게 해서 6친구를 모두 만나요. 주걱이 나타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건 누구일까요? 소똥. 네, 쇠똥이에요. 쇠똥도 나타나서 아저씨 나도 같이 가도 돼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이 장면. 쇠똥이 나타나서요. 내가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말등에 타고 가고 있는데 쇠똥도 태워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싫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은 협력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요. 기꺼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를 살짝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책 이야기는 참 좋은 게 그런 걸 구분하지를 않아요. 그냥 친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기꺼이 그럼 좋고 말고 라고 대답을 해줘요. 네, 새똥도 말등에 올라타고요. 짜자잔. 네, 마지막에 맷돌. 전 맷돌이 등장했을 때 말한테 좀 미안했어요. 얼마나 무거울까. 말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말이 놀랬어요. 헐 하고 놀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그래 좋아. 내 말은 튼튼하니까. 네, 어쨌든 말은 좀 힘들었지만 갑돌이와 여자친구는 같이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날은 어두워졌고요. 저기 멀리 저 불빛이 보이죠. 자, 요 다음은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반짝반짝 불빛이 비치는 이 외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네. 무슨 곤란한 지경에 처한 아가씨가 한 명 살아요. 이 아가씨가 안 돼요. 여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라고 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온대요. 자, 이제 이 6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자, 근데요. 지금 보세요. 풍뎅이, 쇠똥, 맷돌, 자라, 주걱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이 아가씨를 어떻게 도와줄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사실은 옛날 이야기를 좀 읽었던 친구들은요. 이야기 상상하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네, 풍뎅이는 등잔에 올라 있다가 나타나면은 불을 꺼서 호랑이가 안 보이게 만들고요. 또 예, 불에 데워가지고 식히려고 갔더니 자라가 물독 속에 들어있다가 호랑이의 발을 딱 물어버리고 예, 놀라서 도망가다가 또 쇠똥에 밟혀서 미끄러지고 그냥 맷돌이 또 쿵덩 떨어져서 예, 호랑이를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힘을 합쳐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김영수님도 팥죽 할머니랑 네. 비슷한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네. 그 제가 옛날 이야기 공부를 하면 참 재밌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요 책 읽어주시고 뒤편에 이 갑돌이와 용감한 6친구 이야기는 원래 전해져 오던 이야기는 아니고 최근에 작가가 새로 만든 옛 이야기예요. 다시 쓴 옛 이야기 같은 건데요. 팥죽 할머니 이야기랑 비슷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씩 변형시켰고요. 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옛 이야기에서 전해져 왔는지를 여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자 이야기라는 건 원래 입을 통해서 전해져서 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입을 통해서 전해오는 이야기의 좋은 점은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전할 땐 또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또 조금 보태져 있거나 약간 변형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해보셔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여자친구를 너는 누구로 하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그런 이야기 만들 때 엄마가 좀 받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7년 11월 22일 우리 아이가 몇 살 때 오늘 이 책을 읽고 아이가 어떤 얘기를 즐겁게 만들었다라고 좀 기록을 남겨보시면 나중에 어마무지하게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임성희님께서 네. 여자친구들이 호랑이를 괴롭힐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호랑이는 결국 죽습니다. 네, 호랑이는 결국 죽어요. 아, 그리고 옛날 이야기에는요, 항상 네. 나쁜 존재는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죽이는 이야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왜 또 여기서 죽었던 호랑이가 딴 책에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죽고 살아나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그 현실의 죽음으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냥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자기 마음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죽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팥죽 할멈곡에서 또 자라랑 지게랑 어성이랑 맞아요. 물짓동이 뭐죠? 아무튼 그게 네, 막 도와주나 봐요. 네, 그럼요. 네. 팥죽 한 그릇 먹고 할머니 도와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게 나오죠. 그런 거였구나. 네. 저도 어렸을 때 읽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어딘가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특히 유아기에 정말 많이 읽어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되면 이 옛 이야기 구조가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좀 유치하다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되면 잘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에 즐겼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도 재미삼아 읽지만 유아기에 옛 이야기를 안 읽었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시작하면 잘 안 읽으려고 하니까 미리미리 아주 많은 이야기를 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희님께서 마침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녹음도 좋아요. 서로 목소리 듣는 재미가 있어요. 해보셨군요. 네. 김경훈님, 우리 아이는 못된 사람은 다 죽어야 하냐고 묻는데 요렇게 대답을 하실 때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이 정도로 살짝 순화시켜서 대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야기의 연장으로 묻는데 엄마들은 현실적으로 대답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조금 이 혼란스러움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엄마가 현실적으로 설명하실 때는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또 유명한 분의 책이네요. 네. 그렇죠? 그림책 좋아하시는 엄마들이 가장 제일 아마 팬클럽이 형성될 정도로 좋아하는 앤서니 브라운. 네, 이분은 참 멋있으신 것 같은데요. 앤서니 브라운의 코끼리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 보신 분 아직 별로 없을걸요? 왜냐면은 나온 지는 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책은 앤서니 브라운의 첫 작품이에요. 이분의 그림책이 수십 권이 있는데요. 가장 처음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그림책으로 나온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림책으로 안 나오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림책으로 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죠. 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왜 이 책을 협력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호기심이 아주 많은 새끼 코끼리가 살았어요. 자, 호기심 많은데요. 뭘 보면 호기심이 많다고 느껴지세요? 눈동자. 그렇죠. 눈동자와 여기 살짝 입 모양도 아주 호기심이 많죠. 이 친구도 보세요. 어때요? 옆에 이 코끼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친구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에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잘 보시면은요, 요 표정 보일 때가 너무 예뻐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세상 모든 걸 내가 다 배우고 말 거야, 내가 다 알아낼 거야, 이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느낌 날 때 정말 그 장면을 막 사진으로 애들 되게 많이 찍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허락받고 찍어요. 어떤 애들은 못 찍게 하더라고요. 자, 어느 날 새끼 코끼리는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자,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여전히 호기심 빛나는 눈빛으로 숲속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새끼 코끼리는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식물들을 신기하며 점점 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책을 제가 아이들에게 읽을 때하고 엄마들한테 읽어드릴 때하고 반응이 전혀 다른 거 아세요? 자, 새끼 코끼리는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얘들아, 너네는 무엇을 보고 싶어? 새끼 코끼리는 뭘 보고 싶을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아이들이요, 이제 이 숲속과 정글 같은 걸 많이 상상을 해요. 그래서 악어를 진짜로 보고 싶어요. 진짜 코끼리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어떤 아이는 식충식물 있잖아요.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걸 보고 싶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엄마들께 질문 드릴게요. 새끼 코끼리가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숲속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내 아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눈 반짝거리면서 계속 저쪽으로 갈 때 뭐라고 하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많은 거를 꿈꾸고 탐험을 하는데 엄마들은 현실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이 코끼리가 정신없이 자꾸 구경을 하다가 결국은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 평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정신없이 길을 잃고 잃지 않은지는 한번 반성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너무 성인스러워요. 그냥 이야기의 풍덩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끼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마음 뺏겨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여기가 어디지? 전 이런 거를 아이들이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뒤를 잘 따라가면서 아이가 마음껏 궁금해하고 마음껏 즐겨보는 그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새끼 코끼리는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쵸? 구경 실컷 하고 이제 배도 좀 고파지고 지치기도 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길로 왔던 걸까요? 새끼 코끼리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새끼 코끼리는 사자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어요. 사자는 졸고 있는지 나한테 묻지 마 하고서는 하품을 하였어요. 자, 아까 제가 도움 요청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자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요, 도움 요청할 줄 알도록 계속해서 도움 요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런 개념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너무 추상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도움 청하는 게 무척 중요하단다. 그럼 세상이 너를 다 도와줄 거야 했는데 거절당한 사람은 딱 한 명만 만나면 이 거절이 아이들한테는 약간의 충격이 되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도와줘. 어쩌다가 한두 명은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마 사정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조금 들려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자, 새끼 코끼리는 이번에는 고릴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물어봤더니 고릴라 표정 좀 보세요. 고릴라는 뭔가 언짢은지 저리 가 하고 말했어요. 자, 거절은 당했지만요. 저는 여기서 고릴라 표정에 조금 주목하고 싶어요. 고릴라는 지금 뭐가 불편한가요? 뭐가 불편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고릴라는 왜 이럴 것 같으세요? 졸린가? 배가 고픈가? 그쵸. 배고파, 먹을 게 없어서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친구랑 네. 다퉜을 수도 있고요. 그쵸. 뭔가 내 속을 긁어대는 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언짢아요. 언짢을 때는 우리는 남을 도와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릴라가 거절했어도 고릴라가 뭔가 사정이 있겠지. 다른 친구 한번 또 찾아보자. 이 정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새끼 코끼리는 악어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악어도 짜증이 나는지 말해주지 않을 거야 하고서는 딱딱거렸어요. 악어는 약간 공격적이에요. 자, 악어는 또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악어야말로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왠지 좀 마른 악어 같아서 저는 배고픈 것 같은데요. 자, 코끼리가 지금 벌써 몇 번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몇 번 거절당했어요? 4번? 네, 제일 처음에 누구였나요? 사자요. 그쵸. 다시 한번 이렇게 아이랑 얘기를 나눌 때요. 제가 지금 질문했지만 이걸 아이한테 시험 보듯이 질문하지 마셔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서 누가 나왔지 하고 훑어보시면 돼요. 처음엔 사자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엔 고릴라가 나왔고요. 악어까지. 네. 3명이 나타났는데 3명 다 거절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거절당한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뭐에다 초점 맞추면 좋을까요? 왜 거절했을까? 네, 왜 거절했을까는 이제 한 명 한 명의 마음, 거절하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볼 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 한 번 거절당하고 2번 거절당했는데 3번째도 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 코끼리의 끊임없이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도움을 청하는 이 코끼리의 용기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하마. 새끼 코끼리는 하마에게도 물어보았어요. 근데 하마는 너무 행복한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에요. 자, 하마 좀 보세요. 뭔가에 도취해 있는 느낌이에요. 자기만의 행복한 세상에 갇혀서
너무 혼자 행복하고 친구가 옆에서 지금 길 잃었는데 안 도와주는 하마는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친구는 사정이 있겠지 했는데 혼자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살짝 얘는 왜 안 도와주지?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라는 마음이 조금 살짝 미운 마음이 들다가 하마도 이때까지 생고생 하다가 모처럼 좋은 일이 생겨서 나는 지금 그냥 자기만의 시간이 가지고 싶을 때인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뱀을 만났어요. 새끼코끼리는 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죠. 뱀은 어찌나 잘난 척하는지 너 같은 동물이랑은 말 안 해? 하고선 말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 거절만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요. 표범도 나타났는데 표범도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짜잔! 이번엔 누가 나타났어요? 생쥐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작은 목소리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생쥐 한 마리가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뒷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코끼리는 생쥐의 도움을 받아들였을까요? 사실은요, 코끼리는 굉장히 커다란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자, 악어 이런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정도의 동물인데 내가 굉장히 힘있고 큰 존재일 때 작고 약한 존재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도 살짝 생쥐의 말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쥐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코끼리는 기꺼이 도움을 받았을까? 한번 아이들이랑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코끼리라면 생쥐의 도움을 받으시겠어요?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되게 작으니까. 작으니까, 네. 뭐 너까짓 게 뭐 날 도와준다고 그러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이야기 속에서는 생쥐가 코끼리를 도와주고요. 근데 이 생쥐가 굉장히 멋있어요. 왜냐면은요, 도와줬는데 별로 잘난 체 하지 않아요. 뭐 이까짓 거, 기꺼이. 그 책의 뒷이야기를 아이랑 한 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누가 누구랑 협력한 것 같으세요? 당연히 코끼리가 생쥐랑 협력해서 집으로, 생쥐가 코끼리한테 협력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코끼리는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했고요. 우리 아이는 세상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함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코끼리는 나중에 생쥐의 도움을 받아서 집으로 무사히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기억을 저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코끼리라면 어떤 기억을 저장하실 거예요? 와, 생쥐 너무 고맙다. 내가 작은 친구라고 처음엔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고맙고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장하실 건지 사자, 악어, 뱀,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 언젠간 두고 봐.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저장하시나요? 우리 아이는 어떤 기억을 저장하게 될지는 사실은 어떤 것에 초점 맞춰서 서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기억들이 좀 다르게 저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쥐의 고마움을 강조하고요. 코끼리가 여러 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점도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도움을 받는 존재이고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은비나라님께서도 거절당해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코끼리가 너무 멋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네. 그걸 받아들여 주시니 저도 성공한 것 같네요. 네, 김미희님께서 아까 전에 했던 질문에 네. 저는 그 생쥐의 도움을 그렇죠. 받겠습니다. 네. 상처를 받아서 도와주겠다는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위로가 그럴 돼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영수님도 많은 네.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생쥐의 도움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아까 이 앤서니 브라운의 첫 번째 책인데 왜 지금까지 그림책으로 안 나오다가 우리나라에서 네. 처음으로 발간됐는지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유는요.
앤서니 브라운이 거절을 당했어요. 영국 출판사에게서. 그래서 접어두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이 막 발간이 되고 계속 그림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 책은 그냥 어딘가 아주 서랍 깊숙이 넣어놨다가 잊어버리시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책을 내게 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그런가요? 뒤편에 조금 자세하게 또 써놨어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저 다 알게 되죠. 네, 이렇게 앤서니 브라운이 이 책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앤서니 브라운 저렇게 생기신 분이었군요. 굉장히 멋있으세요. 네, 지금은 작업 중에 찍으신 것 같고 약간 좀 폼 내고 찍으시면 굉장히 멋있어서 엄마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앤서니 브라운이 하신 말씀 중에 여기 한 문장이 있어요. 아이랑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를 즐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이 말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즐겨달라는 거예요. 가르치거나 너무 이렇게 잘하도록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글이든 어떤 그림이든 그냥 재밌구나, 기발하다, 어쩜 이런 생각을 했어, 야 굉장히 멋있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좀 즐기시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앤서니 브라운 같은 아주 멋진 그림 작가, 그림책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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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이 한 개 들어왔습니다. 임성희님 질문인데요. 네. 아이가 무엇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자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혼자서 하기 힘들어 보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가 혼자 하기 힘들어 보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왜 이 질문 하시냐면요. 네. 자기 혼자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좀 귀찮아서 약간 게으름을 부리느라고 안 하려고 할 때 아마 이런 고민들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제가 이미 발생하기 이전의 아이들은요. 그날 좀 귀찮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살짝 놀이처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심부름을 하나 시켰거나 그 장난감 놀다가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장난감 치우자라는 말은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요. 싫어, 귀찮아, 안 할래, 나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자, 우리 지금부터 시간을 내서 딱 반 나눠서 누가 더 빨리 치우나 한번 보자 하고 경쟁을 약간 경쟁 놀이처럼 하면요. 애들이 후다닥 치워요. 혹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상처럼. 다시 장난감을 예를 들어서 장난감 놀이를 할 때 애들이 요리 놀이도 하고 소꿉 놀이도 많이 하잖아요. 자, 다음날 요리 준비를 위해서 제자리에 예쁘게 세팅해 주세요 하고 놀이의 연장으로 얘기하면은 또 활동이 되게 빨라져요. 그렇게 약간 살짝만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점과 선이 만나면이에요.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스토리가 있건, 스토리는 스토리죠. 맞아요. 근데 이 점과 선이라는 게 사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점과 선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점과 선에다가 이제 의윤아처럼 얘기를 시작을 해요. 점과 선이 만나면인데요. 저는 제가 여기다가 가려놨어요. 자, 점의 표정과 선의 표정을 좀 봐주세요. 어느 날 점과 선이 만났어요. 자, 점과 선이 만났을 때 둘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혹은 어떤 표정으로 변했을까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살짝 여기 밑을 가리고 너가 점이고 어떤 친구가 선이야. 둘이 만났는데 둘이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으뜸 헤어미가 빨간 물고기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하고 물어봤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종류의 대화인데요. 우리 아이가 낯선 타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살짝 감지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만일에 내가 좀 타인들한테 배타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서 저렇게 협력하고 즐겁게 놀 수 있구나. 이렇게 아이가 가진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나서 자, 얘네들은 점과 손이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 짜잔! 짝 보세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되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요즘은 안전 때문에 우리가 낯선 타인은 조심해라 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실제 사람들은 다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친구들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반가워할 줄 아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점과 선이 만나면 서로 힘을 합쳐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점과 선이 만나면 얘네들은요 만나서 시소도 만들어요. 그리고 기타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둘이서 막 신용을 하면서 놀죠. 그렇게 둘이 막 놀다 보니까 조금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점이 가만히 있어봐. 내 친구들을 부를게 하면서 온갖 점들을 다 불러요. 자, 커다란 점도 있고, 예, 좀 작은 점들도 있겠죠. 이번에는 그 점들을 데리고 또, 예, 무슨 나무 모양도 만들고요. 밀 같은 모양도 막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선도 뭐예요? 아, 그럼 내 친구들도 불러야지 하고 선들도 잔뜩 불러요. 길다란 선도 있고, 아주 짧은 선도 있고요. 뚱뚱한 선도 있고, 홀쭉한 선도 있어요. 자, 점 많은 점들과 많은 선들이 모이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 친구들은 점점 더 재밌는 걸 만들어요. 꽃도 만들고요. 열기구도 만들고요. 자전거도 만들고. 한참 놀다가 아, 얘들아, 우리 이렇게 많으니까 이번에는 마을을 만들어 볼까 하고 정말 집도 짓고 마을 그림도 마구마구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얀, 예, 보세요. 하얀 선과 까만 점이 만나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뿌듯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조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까만 점과 하얀 선이 만나서 온갖 걸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뭔가 좀 빠진 듯한데 과연 뭐가 빠졌을까요? 너무 흑백이네요. 너무 까맣고 하얘요. 네. 그래서 제가 짜잔 하고 색깔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색깔 친구들과 함께 정말 아주 멋진 세상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돼요. 자,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협력한다라는, 그리고 낯선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타인을 대한다. 이런 거를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도 좋은데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잖아요. 점과 선이라는 아주 단순한 소재를 통해서 추상적인 이미지를 아이가 마음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개념이 형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 협력이란 무엇일까? 그렇죠. 아주 단순한 점과 선이 모여도 이렇게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데 나와 내 친구가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귀여운 책이라고 막 그러시면서 지금 조은빛나라님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네, 맞아요. 동그라미랑 세모가 만나서 서로 어떻게 도와주나?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다 만나서 또 무엇을 만들 수 있나? 이런 걸로 응용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창의력에 도움되는 책 맞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소개를 해주셨던 네. 책을 한 번만 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으뜸 헤어미. 굉장히 사랑스러운 우리의 으뜸 헤어미고요. 레온 그 책을 읽으실 때요. 이렇게 굉장히 어떤 작가가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유학이라 하더라도 아, 으뜸 헤어미는 레오 리오니라는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대. 이 작가가 또 다른 책은 뭐가 있을까 하고 아이랑 같이 도서관 가시면 왜 검색하시잖아요. 검색해서 이 작가의 책을 모두 다 꺼내서 함께 펼쳐보시는 그런 걸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작가는요. 여기에 등장인물을 다른 책에다 또 등장시켜요. 배경인물로. 이제 그런 인물들을 찾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레오 리오니의 다른 작품들도 꼭 한번 아이들이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손큰 할머니. 네, 저는 아주 우리가 언제 좀 살다가 좀 마음이 힘들거나 왠지 외롭거나 이럴 때 이렇게 손큰 할머니처럼 든든한 할머니가 옆에 계시면 이런 존재 한 분 계세요, 혹시? 이런 존재가 내 삶 속에서 한두 분만 계시면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겨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이렇게 손큰 할머니의 느낌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의 주변에 뭐 조카나 친구들에게도 가끔은 이렇게 손큰 엄마의 역할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 아이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 그래서 왜 우리가 내 아이 한 명만 잘 키우려고 해서 잘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모두를 함께 잘 키우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친구들 데리고 이런 놀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갑돌이와 여자친구예요. 네, 저는 참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갑돌이라는 전통적인 우리의 친근한 이름을 다시 되살려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여자친구 여기 이제 책 다시 보니까 표지 다시 보니까 여자친구가 여기 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 이 초가집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들하고 마음껏 상상하시고 옛 이야기의 좋은 점은 아이들도 얼마든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앤서니 브라운의 코끼리 이야기.
앤소니 브라운이 처음 만든 책이고 네. 영국 출판사에서 거절당해서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책으로 나오지 못했던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던 책인데요. 이 속에서 등장하는 이 코끼리의 호기심을 좀 잘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거절당해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잘 집으로 돌아오는 이 코끼리의 여정이 우리 아이들의 여정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끼리처럼 작은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점과 선이 만나면, 그쵸? 네, 이거는요, 사실은 점과 선에다가 여기 딱 가려보세요. 점과 선을 가리면 누구와 누구가 만나면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창의적으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무엇과 무엇이 만나면으로 하고 싶나요? 네. 원래 창의성 훈련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동그라미하고 선이 만나면 이거잖아요. 점과 선은. 여기다가 아주 상관없는 컵과 연필이 만난다면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 나름대로 응용하게 만들어 보세요. 종이컵과 연필이 만나면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이제 네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선생님 방송 듣고 43개월 아이와 책을 읽으면서 네네.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기분은 어떤 것 같은지 묻기도 하고 확장해서 질문도 하는데 네. 몰라 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제가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닌데 정답이 아닐까 봐 그러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이들이 몰라라는 대답을 할 때는요, 네. 사실은 진짜 모를 수도 있고요. 뭔가 생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뭔가를 말하면 엄마의 반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엄마가 충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캐물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내기가 힘든 경우.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몰라라는 대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 잘 모르겠구나 하고서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들려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아주 모델 학습의 가장 기본이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먼저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도 참 좋고요. 그 방법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랑 뭔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요. 질문을 하실 때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좀 핵심이에요. 근데 그림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요. 아이가 이렇게 넘기잖아요, 책을. 어떤 장면은 그냥 빨리 넘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넘기다가 어떤 장면에서는 엄마 잠깐만 넘기지 마 하고서는 이렇게 멈추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 질문은 바로 이 장면에서 해주시는 게 아이가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는 거를 물어보면 어른들도 모르겠는데요 하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관심 있는 장면, 너 지금 여기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 장면 갖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애가 뭘 보고 있었는 줄 아세요? 이 장면을 좀 오래 보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었어요. 아이가 뭘 보고 있었냐면요. 짜자잔. 여기 숨어있는 원숭이. 숨은 그림 찾기라고. 네.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건 누구의 눈동자일까? 이런 거. 아까 그냥 넘어갈 때는 못 보셨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요. 어른들은요. 그림책을 읽어도요. 눈이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세요? 글자에 가세요. 왜냐하면 그림을 보고 자라지 못한 세대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글자를 모를 때 아주 어릴 적, 막 10몇 개월만 돼도 그림책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록달록한 그림을 먼저 봐요. 그림 읽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글을 읽어줘도 아이들의 눈은 전부 다 그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생각을 먼저 질문해 주시면은요, 아이들이 할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이 그림 중에는 너는 어떤 꽃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꽃을 찾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이가 몰라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했던 이유 중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엄마, 난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그림이 왜 마음에 들어? 여기 빨간 빛깔이 되게 힘센 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모델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갖다가 또 구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동원 책꾸러기 네, 사이트에 맞아요. 들어가시면 네네. 책꾸러기 회원이 되시면은 한 달에 네. 한 번씩 보고 싶은 그림책을 선정해서 보실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네. 오늘 방송에 나왔던 책들이나 이전에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책
그림책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네. 회원 가입을 하시고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은 네네. 책을 무료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저도 바랍니다. 봤어요. 어떤 네. 어머님들이 블로그에 동원 네. 책구리기에 선정이 됐어요. 막 기뻐하시는 걸 저도 본 적이 아, 있거든요. 그런가요? 많이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다음 시간의 주제는 예의와 예절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 아이의 예쁜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마음은 너무 훌륭한 아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를 어김으로써 아이가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좀 문제가 있으라고 말할 때 우리 엄마는 아이의 본질을 보시잖아요. 아이 본성을 보셔서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선생님이 보고 평가하시는 건 아이가 나타나는 예의나 예절을 잘 지키는지 어기는지 이걸 보고 많이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예쁜 본성이 아주 멋지게 드러날 수 있는 예의와 예절을 잘 지키는 아이로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